오늘날 두통, 특히 한쪽 머리가 정말 못 견디게 아픈 편두통 환자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의 두통과 편두통은 그 원인을 해결하면 아주 쉽게 낫고 거의 재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통을 가진 분들이 그 병원에서 뇌 종양이 있는지 이제 의심이 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은 검사를 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 통증은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통증 환자들은 아주 쉽게 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증은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자, 잘 통하면은 통증이 없고, 불통,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통증이 있는데, 두통도 똑같습니다. 내가 긴장이나 스트레스라든가 과로나 또는 잘못된 음식의 과식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자율신경이 잘못돼가지고서 혈관이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피 속에 피찌꺼기가 많아가지고 머리에 피 소통이 잘 되면은 통증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피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산소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 뇌세포인데, 뇌세포에 아시다시피 한 3, 4분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이제 죽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그 가장 민감한 이 뇌세포, 이 부위에 산소가 안 가게 되면은 통증을 일으켜가지고, 산소 좀 보내달라고 나한테 호소를 한단 말입니다. 두통이 병이 아니라 피순환이 잘 안 되는 게 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혈관이 이완되도록 잘 좁아진 혈관을 넓게 하고, 피 속에 있는 피찌꺼기가 깨끗해져 가지고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서 넓고 맑은 피가 잘 흘러가게 되면 절대 통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통증이나 또는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개 이와 같이 이제 피 순환이 안 돼. 그리고 피 순환을 잘 시켜달라고 나한테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걸만 해가지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오늘날요 미국에 특히 많은 여성들이 두통 때문에 특정 진통제를 과용해가지고 그 약물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약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을 이제 치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혈관은 좁고 피는 끈적끈적해가지고 잘 안 가니까 뇌세포에서 산소를 보내달라고 막 호소를 해. 그래 이제 산소가 안 가면 뇌세포가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 이제 산소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때요? 고속도로에 차가 밀린 것처럼 피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좁은 혈관을 늘어나게 하려고 프로스타그란딘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혈관을 늘어나고 피를 보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바로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악조건 속에서 산소를, 그 고갈되어 있는 뇌세포에 산소를 보내려고 내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피를 잘 통하게 하면 돼요. 피를 못 통하도록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내가 과로나 스트레스나 특히 오염된 지나친 동물성 음식이나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이나 설탕 성분이나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피를 끈적끈적해가지고 혈관 안에 때를 끼게 하거나, 내가 우라를 많이 끓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감신경을 흥분해서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너무 운동 부족이라든가 과로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못하게 만들면은 우리 몸에서 피를 좀 순환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우선 혈관 속에 있는 피찌꺼기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약 일주일 동안의 생채식, 너무 급한 환자에게는 바로 약 2주 내지 4주가량의 절식, 생야채즙이나 과일즙을 먹고 그 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절식을 하면 왜 피가 맑아지느냐? 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칼로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은 생야채즙에 의해서 공급이 잘 돼. 그래서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칼로리 공급이 차단되니까 우리 몸에 칼로리를 만들기 위해서 피 속에 있는 찌꺼기를 불태워 가지고서 그걸 연료로 쓰기 때문에 절식을 하게 되면 피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돼.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혈순환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가슴에 쑥뜸하는 방법이라든가 특히 호흡법, 손가락 이 손톱 자궁요법과 함께 숨을 깊게 내쉬는 심호흡 방법, 특히 두통 환자들에게는요 정말 코끝에 솜털을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정말 고요하게 들숨과 날숨을 하루에 약 300개가량 이렇게 고요한 호흡을 하도록 권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내가 내 의도대로 해결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숨을 고요하고 천천히 깊게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완이 돼요. 그리고 두통 환자에게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화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도쿠이사라고 하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두통 있는 분들을 봤더니요 거의 대개 다 손 위에 사람을 내가 용서를 못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 그럴 바는 아니지만은 예, 두통 환자들에게는 인간관계의 갈등,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감사가 일어나야 돼.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두통 환자들에게는 그 미국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두통 환자들이 밖에 햇볕을 쬐면서 숲속길을 걸으면서 화해와 축복, 내가 과거에 분노와 두려움이 원인이 돼서 했던 생각과 사건을 입으로 속삭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사건과 생각을 다 놓아두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나 소리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타 프로그램에는 자비심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키우는 게 연습인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우라가 해결될 때 두통이 기적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피의 소통, 그 다음에 아까 호흡법이나 쑥뜸과 같은 방법으로 기혈의 소통, 그 다음에 아까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나 자비심 연습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소통, 이걸 할 때 처음에 말한 대로 CVID, 완벽하고 그 다음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다시는 두통이 재발되지 않는 완벽한 두통이 해결됩니다.